지난 15일 호주, 영국, 미국, 앵글로 종족의 뿌리를 둔 세 나라가 첫 글자를 조합해서 오커스라고 하는 새로운 안보 동맹체를 맺었습니다.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연합체인데도 중국이라는 말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도 중국이 놀라서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당연한 건데 프랑스가 불만을 터뜨리고 나서서 화제가 된 것이죠. 프랑스가 반발하고 나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오커스 결성에 대해서 미국이 프랑스를 패싱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과 영국이 향후 18개월 동안 호주의 핵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고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로부터 디젤 잠수함 12척을 구매 계약했던 호주가 핵잠 개발을 앞두고 77조 원에 상당하는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당연하다는 듯이 구매 계약을 파기한 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프랑스의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프랑스가 자극을 받은 것이죠. 미국은 미국대로 진 사키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오스카 결성 전에 프랑스 지도자들과 미리 접촉했고, 프랑스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프랑스로선 매우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15일 오커스 결성 전 몇 시간 전에 프랑스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위기에 빠질 만큼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도 미국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뉴욕의 랜드마크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하기도 했죠. 2019년 7월에 미국으로 두 번째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기로 계획했는데 세계 보건 위기로 연기됐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것을 기념하여 보내기도 하고, 프랑스는 미국 친화적인 동맹국이었는데 오커스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관여한 국가이기도 하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과 아프간에서 대테러 작전을 함께 수행했던 프랑스가 이번에도 영국에 밀렸다는데 불만이 많은 거죠. 미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도 독립 후에 프랑스에 돌아올 이익을 고려한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영국에 빼앗겨버린 역사가 있기도 하죠. 프랑스와 영국이 가뜩이나 한일 관계만큼이나 이해가 얽혀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파이브 아이스에 이어 오커스까지 친밀해지고 프랑스가 늘 소외된다는 거죠. 프랑스의 한 관료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자신의 개를 죽일 때는 광견병 핑계를 댄다는 말로 지금 상황을 대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립 루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핵 재처리 관련 한국과의 거래 의향을 시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루포르 대사는 호주가 프랑스 핵 잠수함을 폄훼한 것을 염두에 둔 듯이 핵 잠수함에 관한 기술의 모든 것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이라며, 프랑스는 핵 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 기술이 전혀 필요 없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핵 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없지만 협정이 지정한 대로 프랑스와 영국의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과 국방기술 협력에 대한 거래 의향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하루 전인 16일 미국으로부터 핵물질 처리 기술 개발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상황이지만, 프랑스가 핵 잠수함 건조의 핵심 기술을 알려준다면 애써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이 핵물질 재처리 기술 개발을 허용했다고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완전히 뛰어넘어 군사용으로 사용하기까지는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의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이 15일 화려하게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 알고 있던 르포르 대사가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이나 핵 잠수함 그리고 항모 기술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한국의 다음 필요가 핵잠 개발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한국에 꼭 좋은 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7월 14일이면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2018년에는 프랑스와 일본 수교 160주년이라고 해서 일본을 초대했죠. 참석한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장기와 군국주의 상징 우길기를 치켜들고 상젤리제 거리를 행진하게 해서 크게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들고 개선문 앞에서 상젤리제 거리를 행진했더라면 프랑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KTX 떼제배 기술 도입할 때도 조선왕실 외교장각 의궤를 반납해준다고 했다가 시간을 끌더니 일방적으로 영구 임대로 전환했던 일이 있었죠. 이때도 외교장각 소유권 영구 반납을 위해 글로벌 캠페인까지 벌였던 일이 있었던 게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영미 국가들의 외면당한 프랑스가 파이브 아이스 초청국이고 쿼드 플러스 예정국인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과 같다고도 하고
유럽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라고 조심해야 할 국가라고 하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많은 편입니다. 세계의 이익이 유럽을 떠나고 중동을 지나 동아시아로 옮겨가고 있지요. 중국과 대만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문제가 미중 간의 갈등과 어울리면서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